안녕하세요, 불겜입니다. 자, 오늘은 9월 10일, 자, 수요일입니다. 예, 지금 시각은 야심한 밤 9시 정도 이렇게 시간이 되었는데 영상을 이렇게 찍으려고 이렇게 켰습니다. 우선은 요즘에 여러분들 카페 인사이트란에 글이 조금 듬성듬성 좀 많이 없죠 지금. 이걸 좀 열심히 더 한 번씩 여러분한테 매매 일지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너무 요즘에 체력적으로 좀 힘이 붙이네요. 왜냐하면 전일자 여러분들 장이 끝나고 나서부터 아침 장전까지 황금 리포터라 그래가지고 이거 종목 그 섹터를 분류하는 작업을 아침마다 매일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장이 끝나고 나면은 또 제가 장중에 매매를 한 내역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관점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날 테마랑 섹터에 대한 분위기에 대한 설명, 그다음 지수에 대한 약간 전망이라든지 대응 방법, 이런 것들 계속해서 제가 인사이트를 이제 네프콘을 통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 루틴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목요일마다는 또 VOD 영상으로 이렇게 또 일주일 동안 매매한 거를 종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하루가 진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체력적으로도 사실 조금 힘이 조금 붙이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지금 현재 임기군이나 저나 회사 직원분들이 같이 이렇게 넘버원 네프콘이라는 회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정말 열정 있게 많이들 배우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선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지금 책임감을, 막중한 책임감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몸이 하나다 보니까 카페 인사이트란에 좀 글이 조금 소홀했었는데,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고민들이 뭔지 요즘에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되는 것들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은 여러분들 오늘 보면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신고가를 이렇게 갱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런 구간들에서 굉장히 좀 불확실한 부분들도 많았었거든요. 여기 이런 구간들 있죠. 그래도 여기를 딛고 여러분들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오늘 드디어 뚫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지수가 신고가를 뚫었고 지금 이제 투심이 좋아졌으니 매매를 좀 열심히 하시라, 그리고 앞뒤 안 재고 미수 몰빵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고요. 지금은 다만 여러분들이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시장의 투심이 좋아진 건 사실이나 매매를 남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이 좀 좋아졌다 여러분들 매매를 막 여기서 동해 번쩍 매매하시고 또 저기서 서해 번쩍 매매하시고 너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면 오히려 돈이 더 안 벌립니다. 벌었다가 잃었다가 때로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 물리시거나 크게 손절이 나가는 종목들이 나오다 보면은 또 내동매매도 더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수급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거래량이 좀 보면 터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터졌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매매할 종목이 없으면 보통 안 할 텐데 매매할 종목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거래량이 좀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지수가 크게 폭락하는 그림보다는 조정은 좀 올 수 있겠으나 그래도 저도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장도 굉장히 견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조금 악재가 있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지수가 사실 너무 지금 고점이긴 하거든요. 사실 물론 이 광기를 안고 언제까지 갈지는 사실 모릅니다. 미국장도 계속해서 지금 이 파동이라는 것이 한번 우상향을 타게 되면은 무서우리만큼 탄탄하게 움직이는 게 또 미장이기도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국에서 발표될 수많은 어떤 지표들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안 좋은 결과들이 하나둘씩 발표가 돼서 미국장이 꺾이게 되면은 우리나라 장이 과연 그 미국장을 이기면서까지 계속해서 급등을 할지, 그 부분은 대응의 영역으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이고, 어쨌든 확실한 것은 시장을 전망을 좀 밝게 해주는 오늘 확실한 신고가를 강하게 뚫어주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부터는 좀 선택과 집중, 그리고 매매 종목에 대해서 너무 남발하지 말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은 그래도 옆집에 철수도 돈 벌고 저 앞집에는 영희도 돈 벌고 그런 시장이 당분간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민들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저희 넘버원 카페에다가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들을 어떤 게 쫙 있는지 저도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려고 봤는데, 질문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주식에 대한 열정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고, 이렇게까지 궁금한 것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또 다시 하게 되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 넘버원 회사 운영진 분들과 다 같이 고민을 해서 추석 연휴가 이번에 또 있더라고요. 다음 달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추석 연휴가 거의 일주일이 훨씬 넘게 거의 약 10일 정도 이렇게 공백기가 좀 있거든요. 그때가 이제 아무래도 연휴가 워낙 길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그럼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실 분들한테 좋은 영상을 네프콘에서 좀 제공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회의에서 어떤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추석 연휴 때 장이 안 열리다 보니까 매매할 내역이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목요일마다 올리는 매매 관점 영상도 제가 찍을래야 찍을 수도 없고요. 뭐 인기군도 마찬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라이브로 이렇게 영상을 VOD 영상을 일주일 동안 매매한 내역을 인기군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공백기가 생기다 보니까 네프콘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찬 어떤 교육 영상을 좀 올리면 어떻겠냐 그런 말이 나와서 저도 흔쾌히 그냥 괜찮다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 특히나 저희 그 네프콘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6개월 그 가입을 하신 분들이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왜냐면은 임기군이나 저를 믿고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6개월 정도는 이렇게 해도 충분히 그 가치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임기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보답도 할 겸 그 공백기 동안에 뭐라도 하나 더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렇게 우선 준비를 했습니다. 추석 연휴 특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회사 직원분이 이렇게 예쁘게 또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쨌든 1강, 2강 같은 경우에는 홍인기 군이 이렇게,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어떤 제 유튜브라든지 제 예전에 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뭐 햄버거라는 게 당연히 뭔지도 아실 테고,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어떤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주도주에서 매매를 하고 있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테지만, 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시장에 따라서 늘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 트레이드의 숙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당시가 이제 되겠죠. 10월 5일날, 10월 6일날, 10월 7, 8, 9, 10, 11, 12 이렇게 해서 이 10월달 그냥 딱 기준으로 말 그대로 9월 말까지의 제가 했던 어떤 루틴들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그 생각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VOD 영상으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고민들을 제가 쫙 한번 읽어보니까 거기에서 또 참고를 해서 이렇게 커리큘럼으로 만든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실 분들은 후회하지 않을 추석 연휴가 알차게 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보면서 제 생각들을 두서없이 그냥 쭉 한번 보면서 말씀을 이제 빨리빨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쭉 이렇게 보면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모든 조건이 맞았을 때 매매 타이밍이 뭐 어떻게 잡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종목을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종목들의 여러 가지 매수에 대한 근거를 찾잖아요. 뭐 일봉 자리가 됐든 뭐 프로그램 매수세가 됐든 어느 섹터의 분위기가 됐든 누적 거래 대금이라든지 아니면 일봉의 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체크할 거거든요. 재료도 마찬가지. 재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 안에서 사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눌림을 살 거고요. 한번 종목을 제가 열어놓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최고의 시장의 주도주였던 HJ중공업이라는 종목을 열어놓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 일봉 자리는 뭐 워낙 훌륭하죠. 근데 하지만 워낙 여러분들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뭐 7, 8천원, 8천원 정도 출발해서 지금 4배 정도 올랐죠. 8,000원 출발해서 35,000원, 34,000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포지션을 잡을 때 일봉자리 괜찮고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가 HJ중공업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일분봉에서 누적 거래대금에서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선이라는 섹터는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타점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우리가 여기서 똑같은 타점을 잡을 수는 없거든요. 자,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보세요. 뭐 여기서 돌파를 할 때 요쯤에 샀다가 뭐 여기서 익절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눌림해서 요쯤에서 매수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또 엄청난 대금이 들어오니까 또 여기서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런 데서 또 눌림해서 모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이거는 어떤 상황들, 일봉의 위치,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매매 성향, 그런 거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정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제가 오래전부터 돌파 매매 위주로 좀 많이 보여드리다 보니까 돌파 매매만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 그 넘버원 네프콘에서 매매일지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눌림 매매도 제가 상당히 즐겨하고, 그 눌림이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오랜 경험을 좀 하다 보면은 이 정도에서 눌리겠다, 뭐 전저점에서 눌리겠다, 이런 어느 정도의 감도 조금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은 초보분일수록 여러분들 초보분일수록 돌파 매매가 사실 더 쉽습니다. 매수를 하기에는요. 그냥 딱 좋은 종목이 뭐 돌파를 하면 그냥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파를 하면 이렇게 기다가 루트 모양으로 이렇게 돌파를 하면 매수를 한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도 뭐 돌파를 하니까 여기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 눌림이라는 거 여러분들 어디까지 눌릴지를 모르고 손절을 잡기도 애매합니다. 사실은 눌림 매매가 더 어려워요. 타점 잡기도 어렵고 손절 잡기도 어렵고 모든 게요. 근데 하지만 저는 시장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좀 시장이 공격적인 시장이면은, 공격적인 시장이라는 것은 유동성이 활발한 시장을 말하겠죠. 그런 활발한 시장에서는 웬만해서는 돌파 매매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일봉자리가 매물대가 좀 가벼운 종목일수록 돌파를 좀 선호하고, 대신에 일봉상 매물대가 좀 있다 이런 경우는 눌림을 좀 선호하고요. 또 혹은 시장이 요즘에 시장에 돈이 많이 안 도네 이러면은 가급적이면 돌파보다 눌림 매매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돌파 구간에서 오히려 때리겠죠, 저는. 눌림에 샀다가.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고민으로, 또 어떤 분께서 뭐 돌파 매매에 대해서 요즘에 공부를 소액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돌파 매매에 대한 해석을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본인 스스로도 경험이 별로 없다, 나는 경험이 별로 없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자, 우선은 여러분들 돌파 매매라는 걸 하실 때 있잖아요. 제일 큰 오류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오류 뭐냐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거래량, 거래 대금만 가지고 이 돌파 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저는 가장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여러분들, 만약 분봉상에서 어떤 날에는 50억이 터졌는데 오늘은 만약 70억이 터졌어요. 그럼 이 70억이 터진 날은 무조건 돌파 매매를 하면 되냐? 햄버거 된다고 무조건 돌파 매매를 하면 되냐? 그거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아시겠죠? 일단 적어도 여러분들 앞쪽에서 비슷한 조건을 비교를 했을 때, 거래대금이나 누적 거래대금이요, 앞쪽에서 50억이 터졌다, 분봉상에서.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만약에 30억이 됐어요. 자, 그러면 돌파 매매에서 일단 제외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종목, 내동 매매를 줄여준다, 혹은 종목을 압축해준다, 혹은 걸러준다에서는 합격입니다. 이 햄버거를 보실 때 분봉상에서 거래대금을 체크하실 때요. 근데 하지만 이 분봉상의 거래대금이 무조건 세다고 모든 돌파 매매를 다 한다, 그러면 제 감히 여러분들 장담하는데 깡통차입니다. 용어로 수렴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정말 사실이고, 제가 그런 제자들을 얼마나 많이 봐왔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조를 드려도, 그래서 애초에 배우실 때도 무조건 햄버거 된다고 돌파 매매를 한다? 이거는 저 가당치 않습니다. 제가 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조건들을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오늘 이쪽 섹터가 강한지, 이쪽에서 올라갈 만한 재료가 또 트리거가 있는지, 최근에서 핫했던 섹터인지, 시장에서 먹힐 만한 현재 종목인지, 끼가 있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또 어떤지, 여러분들 이게 체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계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어떤 생각을 조금 버리시면 조금 더 잘 보이실 겁니다. 다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메로나 값만 주고 연습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보 때는요. 근데 많은 조건들이 본인이 생각할 때 만족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과감하게 지르세요. 질렀다가, 자, 우리한테는 뭐가 있나 여러분들? 큰 무기가 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서 손절이라는 행운이 있다,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왜냐면 여러분들 정말 메이저 수급들 있죠. 뭐 프로그램 매수세가 붙은 외국계 증권사라든지 뭐 외국계 창구, 혹은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투자 운영사 이런 데서 큰 자금을 갖다가 집행할 때는 이분들은 여러분들 물려도 손절이 잘 안 됩니다.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들 그 정도 돈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손절이 잘 되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아니면 나오면 되잖아요. 대신에 가는 종목에서 크게 먹고 손절 줄 거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익비에서 남기는 자기만의 어떤 타점을 잘 연구를 하시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이런 게 안 돼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도 안 되고 손절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죠. 자, 그리고 어떤 분께서도 고민을 하시는데, 이게 뭐 스윙이나 중장기로 가져갈 때는 몇 종목 정도가 적당한지, 그리고 본인이 주식한 지 1년을 이제 시작하고 1년만 겪다 보니까 이게 뭐 대폭락이 또 언제가 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만 우선 설명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스윙을 한다, 스윙에서 하는 계좌 같은 경우에는, 자, 종목을 최대 여러분들 그냥 스윙은 한 2개 정도, 2-3개 많으면 요 정도만 저는 운영을 하는 편이고, 제가 정말 가치 투자로서 이거는 중장기로 한 1-2년 보고, 혹은 6개월 이상 보고, 최소 3개월 이상 보고 들고 간다, 이런 종목 역시도 여러분들 저는 3종목 이상을
3개 이상을 이렇게 넘기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답은 없어요. 이거도. 왜냐하면 제 지인들 중에서 정말 매매 고수인데도 막 진짜 30개, 40개, 50개씩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또 수익을 잘 내시는 분도 잘 내요. 근데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선택과 집중 약간 주의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압축을 하는 편이고, 자, 그리고 대폭락장의 징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그 누구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폭락장의 어떤 징후가 온다, 그걸 정확히 맞춘다, 그러면 그건 정말 신입니다. 왜냐하면 이 폭락한다는 걸 맞추는 것도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수의 하락 배팅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도 하락도 어떤 그 파동 안에서 우리가 몸을 맡겨가지고 자유롭게 여러분들 그 흐름에 발맞춰서 움직여야지, 우리가 뭐 이거 무조건 폭락할 것 같아, 무조건 오를 것 같아 이렇게 예측을 해서 그냥 질러버리면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윙이라든지 중장기를 할 때는 그래도 충분히 그 종목을 분석을 하고, 아, 이 정도 될 것 같구나라는 시나리오는 몇 개를 짜놔야죠. 그리고 매수를 하고 손절은 여러분들 꼭 잡아야 되는데, 이거 한 가지는 또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단기 매매는 또 손절을 잘하는데 스윙이라든지 중장기 매매를 할 때는 그냥 두서없이 매수해서 물리면 그냥 평생 가져가자, 죽을 때까지 가져가자, 이런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는 단언을 하는데 여러분들, 오히려 단기 매매보다 있죠, 스윙이라든지 중장기 매매 손절을 더 잘 잡아야 됩니다. 물론 단기 매매는 여러분들이 막 20% 30% 먹으러 들어가는 경우 잘 없잖아요. 단타를 칠 때 여러분들이 뭐 적게는 2%에서 많게는 뭐 7, 8% 정도의 수익을 최대치 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손절 같은 경우도 이거의 절반 수준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윙이라든지 중장기는 뭐 5% 정도 먹으러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 20, 30% 뭐 그 이상도 수익을 내러 여러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 건데, 그러면 손절도 그거에 대한 절반, 내가 20% 먹을 것 같으면 손절도 한 마이너스 10%는 각오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목표가 그거의 절반 정도는 손절은 반드시 최소는 그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손익비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비중이 많이 커지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 이게 돌파 매매가 결코 돌파 매매가 아닌 게 된다라고 이렇게 고민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혀 걱정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최소 여러분들 주식 계좌의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 여러분들, 자, 10억 이상을 운영할 자금이 여유롭게 있다,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여러분들 이 나머지 돈을 포트를 딴 데로 빼면 되잖아요. 단기 매매에서 저는 맥시멈 금액을 저는 5억에서 10억 정도로 보거든요. 당일 청산 매매 기준으로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10억이 넘어가요, 최대 맥시멈. 이거 같은 10억이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지금 상위 0.01% 정도 될 건데, 이 10억이라는 걸 운영할 정도면 엄청난 또 고수겠죠. 단기 매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단계까지 갔다고 칩시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나머지 돈을 여러분들 그냥 부동산 하시고요. 안전자산 마찬가지로 금 투자하시고, 뭐 중장기 여러분들 뭐 미장을 하시든 국장을 하시든 펀더멘탈이 좋고 성장성이 있고 실적이 숫자로 찍히는 그런 종목들에서 나눠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더 재밌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몇 억 정도 다니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래도 여러분들 돌파매매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돌파매매가 돌파매매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근데 이제 돌파매매 자체를 대의매매로 약간은 이제 변형시켜가지고 장 마치면서까지 또 모아가면서 돌파를 했다가 눌릴 때 또 모아갔다가 다음날 또 한다. 그러면 자기만의 그 스타일이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당일 청산하는 돌파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3억에서 5억 정도도 충분히 받아줍니다. 그만큼 종목을 압축을 하면 되겠죠.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 위주로만 하면 되겠죠. 매일 매매가 만약에 오늘 매매할 종목이 없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 말을 2배속으로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거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지루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또 이런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도주 매매, 인기구도 주도주 매매, 불개미도 주도주 매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상 따라해보면 이런 결과가 많거든요. 내가 고점에서 샀는데 주도주라고 알고 고점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어김없이 고점이 되어서 줄줄줄 흘러내린다든지, 아니면 이게 주도주라고 예측을 해서 미리 샀는데 오르다가 말아버린다든지, 이런 게 정말 많잖아요. 매매를 하다 보면. 딱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날 있죠,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잘 감지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거는 딴 거 없습니다. 등락률 상위의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으면서 어떤 종목들이 거래를 좀 터트리는, 어떤 찐 거래량을 터트리는 그 섹터의 대장, 그거를 잘 찾아내시면 되는데, 자,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이등주 있죠. 대장, 찐 대장이 먼저 한 예를 들면 20%, 15%를 왔어요. 그럼 이등주가 진짜 2%, 3%에서 놀고 있다 이러면은 이게 테마가 약한 겁니다. 말 그대로. 근데 대장이 15% 정도 왔으면은, 자, 그 밑에 후발주들도 최소한 여러분들 7, 8% 정도는 따라오는 게 한두 개, 두세 개는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이 15% 같은 게 진짜 찐 대장일 확률이 좀 더 올라가겠죠. 이 정도만 하고 요 고민이 좀 해결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연습을 해야 되겠죠.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됩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데 주식이.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이 또 있을 겁니다. 내가 뭐 매매를 잘했어요. 뭐 4개월 동안에 테스트를 많이 거치면서 연습 매매를 했는데 3개월 동안에 손실이 한 번도 없이 이게 수익 중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시드는 3천 정도 되고,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갖다가 늘려야 할지 그대로 가야 될지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될 거거든요. 자, 그거는요, 제 생각엔 그래요. 3개월 해가지고 수익 났다, 이거 가지고 비중을 갑자기 많이 올리는 거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무조건. 예. 비중을 갑자기 많이 올린다 무조건 반대입니다. 만약에 시드가 3천이신데 내가 만약에 종목당 들어가는 비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종목당 한 1,000만 원씩 들어간다 칩시다. 단기 매매를 하니까 그냥 미수 없이 만약에 1,000만 원 정도 매수를 하는 사람이라고 치면은, 내가 3개월 정도 너무 매매가 잘 된다 이러면 진짜 한 10%, 15%만 올리세요. 그러면 자, 종목당 1,000만 원이 아니고 뭐 1,100에서 1,20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해서 또 여러분들 한두 달 해보세요. 해보고 나서 여기서 늘면 또 여러분들 또 10%에서 20% 정도 이렇게 천천히 비중 올려가세요. 몇 달 또 해보시고요. 이 비중이라는 게 저는 주식의 거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비중을 여러분들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자기 그릇에 안 맞고 자기가 안 어울리는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보기 싫잖아요. 똑같습니다. 비중 조절을 얼마나 여러분들 화려하게 잘하고, 강약 조절 잘하고, 완급 조절 잘하고, 여기에서 저는 승부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이 호가에서 다 만날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스스로가 내가 이 비중을 들어갔을 때 내 심장이 너무 뛰는지, 그러면 그 비중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을 때 평온한 어떤 비중이 있을 건데 각자 다를 거죠. 그건 당연히 간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러분들 한 1억까지는 그냥 사잖아요. 그러면 아무렇지 않아요. 일단 마이너스 5%까지 내려와도 정말 평온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조금 심리적으로 긴장을 하고 보냐면, 저는 그래도 2억에서 3억 정도 샀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조금씩은 긴장을 하면서 봅니다. 이랬는데 마이너스 3%가 찍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긴장을 좀 합니다. 예, 이 정도. 그래서 본인의 어떤 그릇을 찾아보세요. 예. 자, 그리고 어떤 분이 좀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네프콘에서라도 실시간 VOD 영상을 이렇게 올려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그거는 제가 너무너무 진짜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장중에 여러분들 그거 신경을 쓰려면은 또 매매하면서 또 설명하면서, 설명 안 하더라도 그 장면만 또 녹화를 해서 올리고 하면 이게 제가 업무가 아예 안 돼요. 이게 왜냐면은 저도 매매를 장중에 잘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가 되는 또 영상이라든지 그 관점 설명이라든지 매매일지 바이낸스를 다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가 녹화까지 해가지고 VOD 실시간까지 한다, 이거 거의 저 업무 그냥 다이 됩니다. 다이. 자,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왜냐면 제가 예전에 유튜브 했을 때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그냥 풀 영상을 다 올렸잖아요. 그냥 아침 9시부터 장 끝날 때 3시까지, 제가 장 마칠 때까지 그걸 그냥 야생 그대로 내가 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인기가 많았고, 약간 어떤 유튜브에서 좀 돌풍을 나름 일으켰다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걸 지금 여러분들 일부만 해도 그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제가 진짜 시장을 보는 그대로 매매한 거를 갖다가 설명을 드리는 게, 그게 제일 좀 공부가 됩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 게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냥 유튜브만 했잖아요. 유튜브만. 매일 내가 뭐 황금 리포터라든지 뭐 매매 관점을, 매매일지를 쓴다든지 뭐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걸 하면서 이것까지 하면 여러분들 저 죽습니다, 정말. 근데 이걸 하면 누구보다 잘하겠죠. 사실은 다른 사람이 따라하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뭐 햄버거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제 어떤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으셨던 분들은 예전에 뭐 햄버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항상 했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실 텐데, 햄버거라는 게 그냥 예시를 든 거예요. 그냥 햄버거를 몇 개 먹었을 때 급등을 잘 할 수 있나, 이 종목의 특징. 그러니까 햄버거라는 거는 그냥 거래 대금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단타 스캘핑을 할 때 분할 매수와 물타기의 차이, 이거는 너무 명확합니다. 너무 쉬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아시겠죠. 사실 여러분들 제가 그 유튜브 할 때부터 이런 설명들을 많이 드려가지고 주식을 바라보는 수준 있죠. 수준이 정말 높더라고요, 정말. 자, 그러면 분할 매수하고 이제 물타기하고는, 자,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HJ중공업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요거를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까지 급등한 HJ중공업의 모습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나는 분할 매수를 좀 약간 몇 번 나눠서 하는 트레이더들 직접 눌림 먹으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31,500원에 요쯤 오면 1차를 걸어두고 31,000원 오면 2차를 사겠다, 이런 전략을 짜는 게 말 그대로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뭐 요쯤에서 누군가 또 여기 한번 사고 또 여기 한번 사, 이럴 수도 있고 다 다르겠죠. 그거는 이게 예를 들면은 분할 매수 전략이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물타기의 경우에는
만약에 요쯤에 매수를 돌파에 샀든 아니면 여기 그냥 요쯤에 눌리면 그냥 샀어요. 무지성으로 그냥 이쯤에 반등 주겠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샀어요. 여기서요. 자, 근데 여기서 더 내렸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내렸어요. 근데 내가 계획에 없이 마이너스 3%가 찍히네. 내가 1,000만 원 들었는데 마이너스 3% 찍히네. 기분 나빠. 1,000만 원 더 사야지. 그래서 비중이 2,000이 됐겠죠. 2,000이 됐지만 요쯤에 내려오면 이제 평단가가 내려감으로 마이너스 1.5%까지 내려가겠죠. 평단가가 퍼센테이지가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런 마법의 효과를 누리고자 억지로 그냥 물타기를 하는 걸 그냥 말 그대로 물타기랍니다. 이게 손실을 주기 싫어하는 어떤 심리? 마이너스 1.5% 됐으니까 내가 1.5%면 반등점 본전에 나가야지. 약간 이런 심리가 물타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단가를 강제로 낮추는 행위. 분할 매수는 내가 선택한 1차, 2차, 3차의 어떤 전략적인 매수. 이거는 완전히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진입하기 전에 손절 라인을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할 때 있죠. 그 손절 라인을 갖다가 자유롭게 요쯤에 가면 손절해야 돼. 이거는 사실 없어요. 저는 손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루틴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돌파 매매를 할 때는 그 장대 양봉의 길이에 따라서 장대 양봉 시가를 이탈하면 자른다든지, 눌림 매수를 했을 때는 그 아래 꼬리 전저점을 완전히 이탈했을 때 자른다든지, 기본적으로 이 툴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루틴은 가지고 있다. 손절에 대해서. 다만 여러분들, 이건 루틴일 뿐이지 대략의 어떤 10개 중에 8개의 종목을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 중에서 한두 개는 여러분들 한두 개 넘겠다. 한 두세 개? 서너 개? 서너 개 정도는 그냥 프리스타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지수 관련된 종목을 샀어요. 무거운 초우량주를 샀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막 지수가 내려가고 있어요. 미장도 막 내려가고 있어요. 미선물이 장중에. 그러면은 빨리 비중을 줄이거나 하겠죠. 뭐 이거를 제 손절가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나요? 누가 봐도 뻔히 내려갈 게 눈에 보이는데. 이럴 때는 빨리빨리 자유롭게 제가 매도를 좀 하는 편이고, 또 제가 대장주를 매수를 했는데 후발주들이 너무 흐름이 안 좋다. 그러면 그때는 그냥 뭐 손절 라인, 제가 정해놓은 어떤 루틴에 의한 손절 라인이 오기 전에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스탑로스라고 자동 로스 기능도 좀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매수가로부터 4.7% 이 최후의 보루, 제가 실수로 안 잘랐다 그랬을 때 여기 자동 로스컷이 나가게끔 요거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세 추종 매매는 이거는 제가 하는 매매가 아니라 가지고, 저는 딱 그냥 제 매매는 딱 한 3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매매 혹은 대의 매매. 예를 들면은 단기 매매 영역을 당일 단타 있죠. 제가 뭐 샀다가 장근 날 때까지 들고 있다든지, 뭐 그때 정리를 했다든지, 혹은 아니면 오늘 내가 매수한 종목을 내일까지 뭐 끌고 간다든지, 뭐 이 정도, 그러니까 하루 정도 가져가는 매매를 단기 매매 영역으로 우선 두고 제가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정말 가치 투자처럼 이 종목은 정말 펀더멘탈도 좋고 오랫동안 들고 가도 이거 수익이 잘 나겠다, 안정적으로. 이제 그런 종목을 하는 어떤 중장기 매매, 또 요게 있고, 또 마지막으로 가끔씩은 또 예를 들면 요건 한 일주일 정도 끌고 가야 되겠다. 그 쉽게 말하면 스윙이죠. 스윙 매매도 이렇게 제가 하고 있지, 추세 추정 매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이 상승 추세를 탔을 때 하는 매매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기술적인 거 하나만 보고 하는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스윙 같은 경우는 일정이라든지 현재 시장에서 핫하다, 근데 이 종목은 한 번 더 점핑이 되겠다, 그 스윙에 대해서도 뭐 기술적인 방법도 물론 있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시장의 현재 트렌드에 맞는 종목 위주로 하고, 중장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숫자가 찍히고 시장 성장성이 보장되는 그런 안정적인 위주로 제가 하고 있고,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그날의 주도주, 그 주도주는 매일매일 바뀔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매매를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추정 따로 뭐 이렇게 추세가 좋다고 해서 뭐 산다든지 그런 매매를 기술적으로만 보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또 어떻게 보냐고 하면,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수가 신고가를 지금 강하게 뚫었잖아요. 오늘 거래대금도 좀 터지면서, 그다음 외국인 기관 메이저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뚫었는데, 어김없이 양시장 모드 있죠. 코스닥, 코스피 둘 다 보면은 개인만 매도하고 기관 매수, 외인 매수, 양 매수가 양시장 모두 이렇게 들어온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한번 지수를 볼까요? 지수를 보게 되면, 자, 코스피 지수인데 이때부터 상승의 시발점이었죠. 엄청 급등한 날이죠. 4월 10일 정도 되는데, 그러면 4월 10일부터 4월달 여러분들부터 요까지 많이 7월 말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그럼 4개월 정도 시장은 초급등을 했다. 이렇게 4개월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4개월 정도 급등을 하고, 지금 보면은 8월달 한 달 정도가 좀 약간의 어떤 조정 기간이었죠. 좀 암흑기, 여러분들이 돈을 좀 많이 토해내게 만드는 이 구간에서 벌었던 돈을 여기서 이제 반납을 하게 되는, 거래량도 좀 많이 말랐죠. 이 구간을 보시면은 이런 데 비하면 여러분들 거래량이 엄청 많이 말랐잖아요. 다시 또 증가가 좀 됐지만, 자, 그러면 약 한 달하고 한 일주일 정도가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좀 없는 시장에서 상당히 좀 고전을 좀 하셨을 텐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그래도
이 긴 파동이 한 번에 좀 죽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지수라는 거는 특히나 관성의 법칙이 잘 먹히는 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어떤 코스피, 정부에서 지금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지어. 근데 5천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의도 전체적으로 지금 보는 시각이 4천까지는 무난하게 간다. 그 흐름대로 지금 여전히 보셔도 충분히 유효하다. 그러면 9월달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할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수 예측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지수는 특히나 대응의 영역이고 너무나도 신의 영역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나쁘지 않다 정도. 나는 내 올 거면 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비중에 대해서만 신고가를 뚫었으니까 내가 원래 들어가는 종목들에 지금 투심이 좋아졌다는 거잖아요. 이 차트를 완전히 돌렸다는 거는 시장의 투심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증가했다. 다 같이 일맥상통하는 말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저도 비중 정도는 좀 더 올리겠죠. 이 구간에서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좀 올리겠죠. 자, 그 다음으로 HJ중공업이라고 있는데 이런 자리 있죠.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구간을 저는 많이 나눠서 보거든요. 이제 일봉상에서 처음에 장대 항봉이 나왔을 때는 저는 이 구간을 1구간으로 저는 체크를 하고요. 이 구간 뭐 A 구간이라 해도 되고요. 1구간. 그 다음에 뭐 조정이면 며칠이 오든 또 한번 장대면 또 나와요. 연달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요. 이런 구간들을 저는 2구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렇게 1구간이 나오든 2구간이 나오든 한 2주 정도 종목이 쉬잖아요. 약 2주 정도. 약 10거래 정도. 이거는 이거 여러분들 정말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다 개발한 거고 제가 그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 정도 되면 리셋이 되겠지. 그냥 그 통상적인 데이터지. 이거 역시도 신뢰도가 정확히 굳이 숫자로 표현하자면 80%? 아니면 85%? 이 정도지. 이거 100%는 당연히 될 수가 없고요. 기계적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 파동이 쫙 올랐잖아요. 그럼 여기 이후로 여러분들 한 2주 정도 다 쉬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리셋됐다 보고 여기가 저는 1구간으로 봅니다. 새로 시작한 1구간, 여기가 2구간.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사실 뭐 2.5구간이든 3구간이든 4구간이든 5구간이든 거기서부터는 어차피 광기의 영역이고 섹터의 전체적인 재료적인 힘이라든지 섹터 분위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는 가름이 되거든요. 그 재료가 엄청나게 지금 이번에 마스가 때처럼 뭐 조선 관련처럼 엄청나게 큰 재료가 엮여있다. 이랬을 때는 그냥 광기로 계속 가기 때문에 이 구간을 나누는 것도 사실 크게 무의미합니다. 이때는 사실. 이때는 그냥 섹터의 힘을 믿고 재료의 힘을 믿고 시장 분위기 가장 강한 섹터를 믿고 그냥 매매를 하시는 게 좀 괜찮고요. 어쨌든 여기는 이제 1구간, 2구간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TS 엔진 같은 경우에 있죠. 이 9월 5일날 이날 같은 경우 일봉을 보시면 여기에 보면 여기 앞에 윗꼬리가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좀 거슬렸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거래량이 좀 터진 윗꼬리 연봉 있죠. 이런 게 상당한 매물대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물린 사람들이 좀 많은 약간 속된 말로 시체가 매장되어 있는 그런 표현을 좀 하는 편인데, 자, 이렇게 윗꼬리 연봉 거래 실린 캔들이 나왔을 때는 이 구간을 돌파 매매를 하실 때는 아니면 요 밑에서 사실 때 있죠. 요럴 때는 되도록이면은 저는 3% 정도에서 익절을 하는 편입니다. 매수 타점을 잡고 나서요. 이거는 제가 익절을 하는 노하우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또 추후 제가 설명을 할 일이 있으면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있죠. 여기서도 예를 들면 윗꼬리가 거래 실린 게 두 개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음봉이 또 만약에 여기 하나 더 있다 칩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저는 이거 매매를 이날 그냥 안 했을 수도 있어요. 9월 5일 아예 안 했어요. 한 개이기 때문에 한 개는 들이댈만 합니다. 시장의 중심주기도 하고 힘도 들어왔고 그다음 이쪽 섹터가 세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여기를 뚫으면 신고가로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도 그렇지 1대1은 할만하잖아요. 근데 상대가 2명인데 내 혼자서 싸운다? 그럼 지잖아요. 그 질 싸움을 왜 합니까? 질 싸움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통상적인 약간 데이터긴 한데 또 모든 상황에서 다 이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시장 분위기라는 그런 건 조금 어느 정도 보셔야죠. 그래서 ST 엔진은 이렇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칼 대응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 이런 고민도 많이 드실 겁니다. 수익을 갖다가 길게 끌고 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끌고 갈 때 버티기도 힘들고 그리고 비중이 너무 커져 버리면은 또 여러분들이 심장이 벌컹벌컹 거리면서 이거를 매도를 또 빠르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손절란이 왔는데도 이게 너무 손실이 커지니까 손절이 안 된다. 이게 모든 게 비중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자, 본인이 만약에 내가 익절하는 게 뜻대로 잘 안 되고 엇박자를 많이 탄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비중을 낮추세요. 그러면 마법같이 여러분들 더 잘 될 겁니다. 근데 그 비중 낮춘다는 게 말이 쉽지 정말 안 쉬워요. 예를 들면 내가 종목당 평균적으로 500만원 정도에 들어가는 트레이더가 있다 칩시다. 근데 이걸 갖다가 갑자기 여러분들 500만원 들어가서 좀 매매가 꼬여서 내가 비중을 갖다가 예를 들면 종목당 200만원으로 낮춘다.
이러면 매매가 훨씬 더 안정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 나는 날이 손실이 더 작고 수익 나는 날은 물론 500 들어갔을 때보다 수익이 뭐 작진 않지만 그래도 손실이 좀 덜 나잖아요. 이러다 보면 전체적인 계좌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 때는 좀 덜 벌지만 손실할 때 손실을 좀 작게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다 보면 그게 좀 천천히 가는 길이 결국은 가장 빠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비중을 갖다가 잘 제어하려면 내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얕은 비중으로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예, 그거만 한번 좀 더 낮춰서 해보시면은 익절도 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만약에 내가 500만 원을 하다가 200만 원 낮췄어요. 이 200만 원이 또 자기가 원래 500만 원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작은 금액이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한 방에 그냥 샀다가 한 방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200만 원 샀어요. 그러면은 한 3%에서 4% 왔을 때도 그냥 한 번에 다 매도하지 말고 혹은 아예 200밖에 안 샀으니까 그냥 7, 8%까지 노릴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이 200만 원조차도 세밀하게 분할 매도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먼 미래를 봤을 때 내 매매가 비중이 커졌을 때 더 세련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절대 작은 돈으로 한다고 해서 너무 막 하지 마시고 너무 세밀하지 못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매매할 종목들을 제가 또 어떻게 찾는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그거는 자 추석 연휴 때 네프콘 VOD 영상으로 제가 생생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별건 없어요. 별건 없는데 제가 아침에는 이걸 보고 장이 좀 지나고 나면 저걸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체크하고 저걸 체크 그거 제가 보는 창이 한 검색시까지 포함해서 한 3개, 4개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다 설명을 드릴게요. 정확하게. 예. 자, 그 다음에 매매를 할 때 저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 되고 그래 오케이 재료 되고 일봉 좋고 뭐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뭐 섹터 흐름도 괜찮고 그런 조건들이 전체적으로 몇 가지 다수가 나와야지 매매를 한다는 건 알겠지만 근데 그 몇 가지를 무시하고도 매매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 시그널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트레이더들마다 성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약간 이공계 학생처럼 그냥 뭐 기계적으로 뭔가 공학적으로 풀어가지고 이게 탁탁 그냥 칼같이 탁탁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아 내가 그냥 느낌이 왔으니까 아 이거 일본도 괜찮고 지금 느낌이 왔으니까 매매하자 재료가 너무 괜찮고 매매 이건 사람 성향마다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더 진보된 얘기를 드리자면은 또 그런 성향에서 사람마다 또 내가 주식을 또 전업을 만약에 뭐 5년을 했다. 어떤 사람은 뭐 반전업 기준으로 막 10년을 했다. 다 경력이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경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 어떤 느낌적인 게 좀 많이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왜?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패턴들에서 이렇게 잘 가는 데이터가 저도 모르게 저 스스로 저도 저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툴 있죠. 그 툴 안에서 그 느낌을 가미해서 그 중간을 줄타기를 교묘하게 잘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식은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늘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많이 뭐 100번 말해봐야 뭐 입 아프죠 사실은. 경험이 어떤 분야도 그렇잖아요. 경험이 많은 사람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연륜이라는 것도 무시도 못하고 경력이라는 거는 괜히 뭐 골프에서도 구력이라는 거 무시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 차치하고라도 정말로 제가 이것만큼은 무조건 본다 하는 거는 따로 정해놓은 루틴은 없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주식은 어떤 경우에서 내가 매수를 할까에 대한 고민보다 이 종목이 포착이 됐을 때 이 종목의 단점은 뭘까? 이건 왜 안 해야 되지? 안 해야 될 이유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좀 더 정답에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할 종목들만 걸러지겠죠. 아무래도 압축이 좀 더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릇을 키우실 때는 정석적인 방법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한 5, 6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내가 확신이 들고 나만의 어떤 매매 루틴이 잡혀있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비중을 한 20% 정도 늘려보세요. 천천히. 이게 정석이라고는 하나 저는 사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거 사실 저처럼 하려면 여러분들은 많이 깨져봐야 돼요. 시장에. 저는 수업료를 엄청나게 주식 시작하고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때까지가 저는 돈을 정말 많이 갖다 부었거든요. 깨지면서 그냥 비중을 막 키웠어요. 그냥 강 크게. 내가 왜냐면 지금 누적 손실이 마이너스 2억이야. 이거 복구하려고 여러분들 그냥 또 밀어 넣는 거죠. 그냥 돈을 계속해서. 자,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아프게 돌아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장투, 스윙, 단타 요 3가지 정도를 병행 어느 정도 하지만 저는 그래도 제 인생에서 그냥 원탑은 저는 무조건 데이 트레이딩 단기 매매 단기 매매가 저는 무조건 저 뼛속 깊이 저는 이게 주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매매 6, 스윙 2, 중장기 2,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금액적으로 벌리는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거에 대해서 그 상황에 따른 방법에 대해서 또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에 사고 끝냅니다. 자, 저는 그냥 돌파 매매 여기서 많이 샀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르고 간혹 가다가 다음 양봉에서 좀 더 사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제가 예를 들면 2억을 찍었어요. 저는 시장가를 안 누르거든요. 호가를 찍어갖고 2억을 탁 찍었는데 호가를 한 6가 정도 위라든지 5가 정도 위로 찍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래도 안 사진 게 호가가 너무 빠르면, 이게 왜냐면은 돌파 매매라는 게 불기둥이 나오면 호가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바바바 올라가는데 제가 그럼 2억을 샀는데 이게 예를 들면 한 5천밖에 안 써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급하게 그 다음 분봉에서라도 이게 너무 좋아 보이면 또 사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저는 돌파 매매는 그냥 한 번에 사고 거의 치우는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눌림 매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빠지는 날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1차 사고 요쯤에 오면 또 2차까지 뭐 3차까지 이렇게 모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눌림 매매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본인의 어떤 생각들이 많이 주입이 돼야 되고, 그 시장 분위기를 또 잘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경험적으로 어디까지 빠질지 이 종목이 그런 거에 대한 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눌림 매수는 결코 쉽진 않다. 근데 웬만해서 여러분들 그 전저점 부분까지 빠졌을 때 매수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파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만약에 분할 매수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그럼 한 3분의 1 지점이죠. 요쯤에 보통 여러분들 1차 사시고요. 그 다음 전저점 요런데 오면 또 2차 사고, 이렇게 단 정말 좋은 종목이었을 때 여러분들 아무 종목이나 해버리면 떨어지는 칼날이잖아요. 그 아무 종목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 종목이 벌써 한 20%까지 왔어요. 한 2구간인데 이미 장대 양봉이 2일째인데 20% 오면 저는 다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근데 이걸 갖다가 20%온 거를 20% 근처까지 혹은 왔다든지 아니면 산 근처까지 또 왔다가 내려오는 거를 받는다. 그건 떨어지는 칼날이 될 수가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자, 리스크가 좀 작은 종목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눌림목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도 섹터가 뭔지 어떻게 빠르게 판단하는지, 그런 거도 정말 궁금하시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계속 봐야 돼요. 어떤 섹터에 돈이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등락률 순으로 보면서 지금 1등은 어떤 종목이고 2등은 어떤 종목이고 계속해서 파악하시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체화가 됩니다. 이 부분은. 오늘은 조선의 날이구나. 오늘은 현재까지는 로봇이 가장 강하구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장이 끝나고 나서도 당일 급등했던 종목들을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돌려보면 되잖아요. 차트들 보면은 이 순간에는 이때 뭐 로봇이 주도주였구나. 또 어떤 때는 로봇하고 조선하고 어떤 게 주도 섹터인지 헷갈리는 또 순간들도 당연히 있을 테고요. 자, 그런 것들은 정말 움직이는 생물이다 보니까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빠르게 계속 종목들을 쉴 새 없이 찾아보고 돌려보고 어떤 섹터들이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지, 거래대금 상위, 등락률 상위, 이거를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간 종목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을 한 18억을 샀어요. 8억을. 자, 8억을 샀을 때는 엄청나게 저도 나름 긴장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그때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비중이 조금 그래도 과하게 좀 많이 들어간 종목일수록 제가 생각한 지점에서 빠르게 반등이 안 나오면 저는 좀 빨리 줄이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8억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뭔가 이상하네, 계속 안 가네, 옆으로 기네, 그럼 저는 그 순간순간에 일단 좀 줄여갑니다. 왜? 심리적으로 이미 지잖아요. 그냥 내려가 버리면은 제가 매도도 못해요. 왜냐면 호가가 뭐 어떤 종목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은 8억 정도, 10억, 20억 샀다 이랬을 때는 여러분들 호가에 제가 밑으로 꺼버리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커질수록 칼리스크 관리에 대한 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제가 물량에서 10%씩 계속 줄여나가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생각보다 빨리 안 갔을 때. 근데 하지만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한 지점에서 계속해서 그 위에서 논다든지 좀 안전 구간에서 계속 놀고 있다 이러면 저는 또 버티는 것도 잘 버티거든요. 그럴 때는 또 버텨서 좀 분할 매도를 어디쯤에 걸까 이제 그 생각을 또 하겠죠. 올라가게 된다면요. 자, 그러면 또 이런 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SDS 엔진을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2억 정도를 SDS 엔진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랬을 때 뭐 한 번에 사는지 5천씩 뭐 4번 나눠 사는지, 그거는 또 그 종목에 따라서 비중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호가가 정말 얇은 시가총액이 뭐 1000억대 종목이다. 그런 종목인데 제가 뭐 몇 억을 사실 못 들어가죠. 맥시멈 사실 저는 1억으로 보거든요. 스몰캡 종목들은 웬만해서는요. 때릴 호가가 없어요. 손절나갈 때 계좌 착살납니다.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같이 뭐 HJ 중원까지 호가가 빵빵한 종목은 뭐 그냥 한 방에 뭐 2억은 그냥 한 호가에 다 사실 정도로 정말 작은 물량이거든요. 2억 정도도. 저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종목의 특성에 따라 다르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저처럼 큰 비중으로 이제 하시거나
그런 수준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시가총액, 그 다음에 오늘 거래량 터지는 어떤 호가, 거기에 비율에 따라서 비중을 다 다르게 들어가셔야 돼요, 결국은. 그리고 돌파를 할 때는 웬만하면 한 번에 다 치우고, 눌린 매수는 되도록이면 1차, 2차, 한 최대 3차까지 요 정도 분할 매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정말 이 테마는 강하다, 시장을 정말 압도한다, 이런 섹터를 찾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급등하는 종목이 많이 나오면 그냥 그거는 시장을 압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있죠, 계엄 사태 때 강력한 대통령 위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상한가가 하루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20-30개씩만 나갔었거든요. 그때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진짜 강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광기,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근데 통상적으로는 상한가가 한 2개 정도 나오잖아요, 특정 테마에서. 그러면 진짜 그 테마는 센 거예요. 진짜 센 거고, 상한가가 1개 나오고 나머지가 20%가 그래도 한 서너 개 나온다, 이래도 좀 센 테마입니다. 혹은 이번 조선같이 막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랠리를 한다. 상한가가 오늘은 이 종목이 상한가 한번 갔다가 다음날은 저 종목이 상한가 한번 갔다가 오늘은 또 여기서 거래대금이 막 5천원 터지는 게 막 서너 종목이 나오고, 이랬을 때 그냥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리고 등락률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 정도로 저는 잡고 시장이 정말 강한지 광기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상한가 개수로도 체크를 했고, 등락률 개수, 고점을 찍은 게 20%를 찍은 게 몇 개 있나, 이런 걸로 저는 좀 체크를 좀 많이 한 적이 많습니다, 예전에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시장 컨디션이 어떨까라는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늘 시장이 좀 누가 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빨리 예측하는 방법이라든지, 혹은 오늘 주도 테마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뭔가 장이 안 좋다 이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손실을 할 때 손실을 좀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쉽습니다. 되게. 우선은 자, 첫 번째, 일단 지수가 역배열로 움직이잖아요. 아침에 선물 지수, 그다음 코스닥 지수, 요 2개는 제가 열어둔다 그랬잖아요. 인기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그때 설명드릴 때. 자, 그러면은 이 지수가 하방으로 번지 점프를 하는 날이죠. 그런 날에는 우선은 진짜 햇지주가 테마를 이루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매매를 안 하시면 일단 돈을 아끼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오늘 장 한 대략 9시 30분에서 10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섹터에서 20% 이상 되는 게 한 2개 정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그날은 테마가 거의 실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종. 그리고 정말 장이 안 좋구나,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웬만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매매하는 날 있죠. 그럴 때는 그 20% 근처에 오는 게 한 2종목씩은 있어야 좋아요, 그 테마에서, 관련 테마에서.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 좀 신이 나고 그런 날이 수익이 좀 아무래도 좀 잘 나거든요. 테마가 없는 날은 저 같은 경우는 또 개별 재료가 달린 종목들 중에서 제 기준에 들어오면 또 저는 매매를 하거든요. 제 매매 관점을 매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정확한 어떤 타점을 잡는다, 그런 거는 둘째 문제, 우선 종목 선정이죠. 종목 선정. 아, 오늘 이런 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런 대장들을 매매를 해야겠다, 이런 기준들을 세우는 게 우선 저는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을 세우고 나서 아, 이럴 때는 돌파를 해야 되고 이럴 때는 눌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나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주식을 하면서 가장 안 좋은 연도요, 안 좋은 연도는 너무 지금 오래돼가지고 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인데, 왜냐하면은 제가 주식을 16년 차이기 때문에 주식 초보 시절에 뭐 깡통 쳤을 때가 제일 안 좋지 않았을까요? 그냥 0이 됐으니까, 그냥 마이너스가 돼버려가지고, 그때는 말 그대로 제가 실력이 없었던 거죠. 그냥 시장이 도와줘서 벌었다가 다시 결국은 계좌 관리도 안 되고 비중 조절도 안 되고 뭐 심리적인 것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됐겠죠. 실력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뭐 총체적 난국이었죠. 그때가 너무 힘들었었고, 지금은 사실 너무 아련한 기억입니다, 이제는. 아, 그리고 예전에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코스닥 거래대금이 제가 처음에 10년 전이죠, 넘었을 때, 그때는 진짜 하루에 뭐 2조 이렇게 됐어요. 2조. 진짜 작게 터지면 1조 때도 막 있어요. 1조 8천억. 예, 1조 8천억. 진짜 많이 터지면 3조 막 이랬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올해 7월달 8월달에는 여러분들 뭐 코스닥 같은 경우, 뭐 코스피 같은 경우 20조 그냥 막 터지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사실 이 당시랑 비교를 하자면요. 근데 또 이게 있습니다. 막 2조 터졌던 시절하고 지금하고 있잖아요. 물가 상승률도 다르고 현금 뭐 화폐의 가치도 다릅니다. 하지만 매매가 또 어디가 어렵냐면은 요즘에는 너무 여러분들 다 상향 평준화가 되셔가지고 실력들이 매매하기가 그때보다 오히려 돈 벌기 여러분들 더 힘들 겁니다. 이 당시 있죠, 2조 터질 때, 코스닥 거래되면 2조 3조 터질 때 지금 실력을 가지고 가시잖아요. 타임머신을 다음에 간다면, 그러면 정말 떼돈 벌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갈수록 개인들이 똑똑해지고 매매를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를 게을리 하셔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저한테 지금 배우시는 분들도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는 불타기 물타기는 안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고, 자, 그 다음으로 2025년 기준으로 뭐 제가
매매하기 좀 좋았던 날을 꼽자면은 저는 올 초가 좀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올 초도 괜찮았고 올해 6월달 장도 괜찮았고 대형주 장세, 그리고 올 초에는 로봇 장세, 로봇 광기가 좀 나왔던 장세. 예, 그때는 뭐 매매하기가 정말 좋았죠. 예.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는 달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뚜렷한 테마가 강하게 풀었을 때가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아마 돈을 좀 그래도 벌기 수월한, 적어도 잃지 않는 달이 아마 되셨을 건데, 그런 명확한 테마가 없는 달에는 어김없이 매매를 하기가 모든 트레이더들이 좀 까다롭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또 조선주가 갑자기 센데 로봇주로 뭐 갈아타는 게 또 맞는지, 이런 것들을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답이 정말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로봇이 아침에 주도주였어요. 근데 로봇이 잠깐 잠잠한 틈을 타서 갑자기 조선이 또 치고 와요. 조선이 가는 척 했는데 결국은 로봇이 또 다시 잠깐 눌린 구간을 극복하고 다시 또 급등하는 바람에 또 조선을 이길 수도 있고, 이거는 매일매일 다른 생물이라서 이거는 어떤 방식을 선호한다 이건 없고, 다만 확실하게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뒤집혔다, 로봇 테마에서 조선을 완전히 넘어갔다, 이거는 그러면 조선을 매매합니다. 저는 갈아타기도 합니다. 로봇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일로 갈아타 버립니다. 저는 좀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근데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의 실력인 것 같아요. 실력, 시장을 어떤 그 테마를 잇는 능력, 그거는 경험에서 당연히 나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뭐 타고난 어떤 눈치도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전부터 성희 멘토 있죠. 성희 멘토 근황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은데, 성희는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저랑은 당연히 뭐 형제 같은 여전한 사이고, 정말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여전히.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또 라이프도 많이 즐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만큼 자주 보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보니까 중복되는 고민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고 몇 개라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 매매 타점이 궁금하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그래도 카페에도 제가 이제 가끔씩 좀 더 이렇게 인사이트 매매일지를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몸이 한 3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이게 매매일지를 올리는 걸 이제 보시고는, 이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걸 좀 신기하게 생각하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9시 막 9분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들고 있어요. 그 다음 9시 11분 돼서 또 2분 뒤에 뭔 종목이 나와요. 제 기준에 들어와요. 그럼 저는 또 매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1, 2분 뒤에 또 많이 나오면 저는 한 4, 5개까지 이렇게 매수를 다 하거든요. 근데 물론 요즘에 4, 5개까지 나오지도 않지만, 예전에 제 실시간 영상 같은 경우에 있는 그대로 그냥 예전에 그 유튜브에서 촬영한 거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도 보면 그냥 서너 개 정도가 계속 깔려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때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냥 한 개는 계속 파동을 끌고 가고, 한 개는 또 샀다가 또 팔았다가, 또 5장에 또 뭐 나오면 또 샀다가 또 팔았다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막 3개 정도는 계속 롤링이 이렇게 좀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저는 남들도 다 그렇게 되는지 알았어요.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근데 이걸 생각보다 신기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이게 멀티적인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한 종목에 이 모든 신경을 쏟기도 벅차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왜냐면 호가창도 봐야 되고 매도 어디 걸지. 근데 그게 약간 저만의 능력인지 그거는 제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남들도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거는 좀 불가능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일전에 한번 예시를 든 게 스타크래프트가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은 남자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너무 MZ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임을 할 때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 게임을 처음 할 때는 뭐 단축키도 여러분들 좀 부자연스럽고 속도도 느리고 마우스 컨트롤도 좀 안 좋고 이런데, 1년 2년 한번 해보세요. 10년 해보세요. 스타크래프트 손 겁나 빠릅니다. 손에 안 보입니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단기 매매에도 물론 게임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손놀림이라든지 이런 흐름을 잡아내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험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본인이 익숙해지면은 충분히 나중에는 빠르게 멀티타스킹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고민이, 이게 보면 전저점에다가 제가 매수를 걸어놓은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전저점이라는 것도 전저점을 정확히 기계적으로 어디 탁 건다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테마가 그날 대장주가 너무 세다, 혹은 상한가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 특정 테마에서. 그랬을 때 이 테마는 시장의 중심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고 나서, 그러면 생각보다 안 빠지거든요. 그러면 대충 이쯤에 딱 그냥, 그건 약간 감도 들어가긴 물론 하지만, 근데 정확하게 어떤 기계적으로 요 전저점에 무조건 오면 사야지 눌림인데, 그렇게 매매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유를 찾지 마시고, 저 사람이 저기서 눌림을 산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하자면, 저 때는 저 정도에서 사는 게 그래도 맞았구나 라고, 그냥 그 시장하고 계속 자기의 관점을 같이 넣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 신기하니만큼
제가 이것도 왜 모르지라고 생각하는 게 많거든요. 진짜 이게 가르치다 보면 주위의 동생들, 지인들조차도요. 근데 이걸 또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익숙해져서 6개월, 1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한 말을 할 때 대화가 돼요. 이제 대화가 통하고 이러이러해서 난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하면은 그게 납득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는 또 되더라 이 말이죠. 지금 너무나도 이해 안 가는 것들도 많고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도 많으실 테지만 본인이 결국은 연습 매매도 하시고 그 다음에 메로나 매매를 그냥 하셔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HTS에서 검색기를 이용해서 간접 경험, 그 검색기를 돌려보셔가지고 하루에 100종목 정도 나오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런 차트가 이렇고 한 달 전에 이렇고 2달 전에 이렇고 그 날짜별로 계속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경험치를 좀 줄이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일일이 살 때마다 이거 몇시 몇 분에 사니까 이 정도 사세요 이럴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체결 강도 창이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그런 창은 잘 안 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타점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고민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에 눌림을 사고 어떤 경우에 돌파를 사고 이게 참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우선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돌파 매매를 할 때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하세요. 자, 돌파 매매, 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이거 돌파 매매를 바로 사는 경우, 자 내가 사는 구간이 낮은 구간일 경우, 낮은 구간일 경우, 자 낮은 구간일 경우 분봉상에서요. 오늘 분봉상에서 뭐 5% 혹은 8% 뭐 10% 대략 15% 이내에서 뭔가 타점이 주어졌을 때 낮은 구간에서 돌파를 선호 좀 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일봉자리가 신고가일 땐 깨끗할 경우에도 돌파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눌림보다요. 깨끗한 신고가일 때도 돌파 매매를 많이 한다. 그다음 세 번째, 이렇게 딱 올라갔다가 루트만 여러분들 오랫동안 긴 시간 돌파했죠. 이거는 돌파 매매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도 요 정도만 돌파 매매를 하고 그 이후에는 있죠. 뭔가 조금이라도 애매하다, 일봉상의 앞에 윗꼬리가 있다 이랬을 때는 그리고 시장에서 완벽한 주도 테마가 아니다 이럴 때는 또 눌림을 좀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그리고 이렇게만 뭐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서 그날 움직이는 섹터의 분위기라는 게 또 무시 못하거든요.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대장주가 갑자기 체인지가 된다. 그때는 눌림을 안 주기 때문에 빨리 사야 되고요. 테마가 대장주, 부대장주가 막 새로운 뉴스를 트리거로 인해 가지고 쫙 올라갈 때는 그때도 그냥 바로 사야 돼요. 그거 눌리면 안 줍니다. 잘. 그런 경우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메모하면서 되도록이면은 이럴 때는 돌파를 한다, 이럴 때는 눌림을 한다. 그렇게 한번 저를 잘 분석하셔가지고 한번 메모를 해서 데이터화를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게 데이터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낮은 구간, 일봉이 깨끗한 구간, 그 다음에 긴 시간으로 어떤 눌림을 준 이후에 돌파하는 구간, 그럴 때는 돌파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그 외의 구간들에 대해서는 눌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민으로 여러분들이 연패를 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 주 내내 뭐 월, 화, 수, 목요일까지 예를 들면 손실이 났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돈을 빼고 줄이고 아무리 해도 뭔가 매매를 하기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뭔가 위축이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했냐, 저도 그런 거를 극복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해봤었거든요, 예전에요. 자, 그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인데, 제가 만약에 한 3, 4일 정도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저는 빼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만 1억을 들고 매매를 했으면 1억은 똑같이 넣어둬요. 대신에 1억으로 원래는 뭐 종목당 뭐 5천만 원씩 많이 들어갔다 칩시다. 예전에요. 10년 전에 5천만 원씩 들어갔다 치면은 제가 연패를 이제 많이 했을 때는 그 5천만 원보다도 한 절반 비중 있죠. 한 2, 3천 정도. 그러니까 2, 3천 정도를 갖다가 아침에 매매를 해서 한 10만 원이라도 플러스가 나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그냥 매매를 꺼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극복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뭐 월요일 날에 월, 화, 수, 목, 금 이렇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에 이제 마이너스 300만 원, 화요일 날에 마이너스 500만 원, 수요일 날에 마이너스 150만 원. 이 정도 손실 났잖아요. 이러면은 목요일까지는 한번 도전했는데 요때도 많이 손실 났다 칩시다. 마이너스일 때는 뭐 50만 원 이렇게 났다 칩시다. 그러면 이거 정말 심리적으로 완전 무너지거든요. 그럼 금요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요일부터 사실 그렇게 하는데 10만 원이라도 플러스가 나면 그냥 거기서 꺼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정말 심리가 편해지면서 자신감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까지 이렇게 수익이 좀 잡히잖아요. 아니면 금요일 날에 수익으로 돌아섰다. 만약에 아침에 한 50만 원 벌었는데 딱 멈췄다.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매매가 잘 돼요. 좀 마법같이. 그래서 요렇게가 힘들지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말 근데 말처럼 쉽진 않아요. 제가 이거를 지인들한테도 예전에도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실행에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한 대략 1시간 정도에 찍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 글들을 보고 선착순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이 카페 자체는 비영리다 보니까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답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스크루바를 쭉 내리는데 질문이 너무 많은데 요거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을. 그 불개미라는 사람의 계좌가 우상향을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요거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손절. 저 손절 정말 자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제 매매의 저는 근간이라 생각합니다. 근간. 여러분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봤죠. 손절이 말처럼 쉽지 않다. 그리고 본인이 해봐도 손절이 안 되고 때로는 손절을 못해서 마이너스 뭐 7% 마이너스 10% 이렇게 손실이 나고 물타기 했다가 마이너스 10%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보름 동안에 매매했던 거 그냥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한 방에 날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제가 매매 관점을 갖다가 매일 올리잖아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정말 손절이 좀 짧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자신하는 게 저는 이 손절. 이게 근간이라 보고 사실 나머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중이 정말